이제 AFC 동부지구의 팀들 프리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팀은 마이애미 돌핀스인데요. 지난 시즌 탱크 포 투어에 도전했었던 마이애미였고 결국 이제 탱크 포 투어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즌은 시작하기 전에 플렉스 돈 엄청 썼어요. 특히 이제 수비진에서 좀 비싸게 돈을 주고 이제 많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던 그런 돌핀스였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이제 이번 시즌 달린다라기보다는 달리기 위한 웜업을 하는 시즌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1주차 선발로 라이언 피츠패트릭 선수를 이제 내정을 했었던 그런 돌핀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변수가 됐습니다. 사실 피츠 매직이 지금 최근에 어머니가 좀 돌아가셨어요. 예. 그런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 좀 훈련에 이제 며칠 좀 빠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선수들에게 어떻게 동기부여가 더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풋볼에 좀 집중을 하기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고 예. 이제 어떤 쪽으로 작용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제 풋볼에 집중하기가 좀 쉽지 않고 더군다나 이제 시즌 개막 직전에 훈련을 빠졌기 때문에 집중을 해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쩌면 생각보다 빠르게 투아가 선발로 나올 수도 있다. 혹은 조시 로젠이 선발로 나올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예상들도 있습니다. 한번 뭐 브라이언 플로레스 감독의 이제 선택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투아가 그 고관절 부상을 이제 당하면서 네. 이제 장기간 결장을 했고 또 재활에 좀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잖아요. 그런데 뭐 생각보다는 회복을 좀 잘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즌을 앞두고 그 캠프를 이제 정상적으로 치르고 있다는 소식만으로도 이제 돌핀스 구단 그리고 돌핀스 팬분들께서는 좀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쨌든 선발 쿼터백 선수가 어떤 선수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시즌에 비해서 이제 스킬 플레이어즈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디반테 파커, 프레스턴 윌리엄스가 이제 넘버 1, 2 리시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디반테 파커 선수는 사실 이제 지명 이후에 4년 내내 쉽게 말해서 이제 똥을 싸다가 지난해 이제 반짝 1202야드와 함께 9개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4년 4천만 달러 이제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이 프레스턴 윌리엄스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이제 이 ACL이라 그러죠.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이 시즌 아웃이 됐었는데 현재 이제 캠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또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마이애미 돌핀스가 좀 여러 포지션에서 보강을 많이 했는데 이 리시버진만큼은 좀 이번 오프 시즌에는 보강이 없었어요. 예. 특별히 그러면서 뭐 다반테 파커, 뭐 프레스턴 윌리엄스 정도를 제외하면 또 코로나 옵트아웃을 선언한 선수들이 또 2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예. 뭐 뎁스나 뭐 퀄리티 면에서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뭐 리시버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라도 뭐 충분히 좀 보강이 가능한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2020 시즌에는 팀에 조금 더 골격이 되는 포지션들을 보강하는데 좀 집중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리시버 보강은 없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신 러닝백 포지션에 굉장히 통 큰 투자를 했습니다. 조던 하워드 선수에게 5년 8,200만 달러 계약을 안겨주면서 데리고 왔습니다. 다만 이제 조던 하워드 선수가 지난 시즌 어깨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출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워드 선수의 몸 상태가 어떨지는 한번 또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이거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나이너스와 트레이드를 통해서 맷 브리다까지 영입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조던 하워드와 맷 브리다 공통점인 게 이제 두 선수 다 젊은 선수들이긴 하지만 지난 시즌에 이제 부상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예. 그런 점들이 약간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뭐 이 선수들이 아직 뭐 인저리 프론이다라고 할 만큼의 뭐 그런 부상 횟수나 뭐 그런 기간을 가졌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일시적인 부상이라고 일단은 보여져요. 예. 그래서 이제 돌핀스에 와서 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좀 원투펀치 듀오가 돼주기를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타이트엔드는 이 지난 시즌 그냥 저희가 이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었던 마이크 게스트리키 선수가 굉장히 성장한 모습을 지난 시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선수의 게임 로그를 봤는데 특히 시즌 후반부에 그 스탯들이 많이 올라간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성장세를 보였다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선수가 아직 3년 차의 좀 젊은 선수니까 그 지난 시즌 후반기의 활약을 바탕으로 이제 팀의 확실한 좀 주전 타이트엔드가 돼주기를
좀 응원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러닝백을 제외를 하면 사실 많은 포지션의 변화가 없었던 그런 이제 돌핀스였는데 오라인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레프트 가드 이제 에릭 플라워스를 3년 3천만 달러 계약으로 이제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이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에서 데이비드 앤드루스 선수를 대신해 이제 선발 센터로 나섰던 이 테드 카르스 선수를 1년 400만 달러 굉장히 염가에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레프트 태클 오스틴 잭슨 선수를 1라운드 18번에 지명을 했고요. 라이트 태클로 뛸지 라이트 가드로 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로버트 헌트 선수를 2라운드 39번에 지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선수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러니까 오펜시브 라인이 대폭 이제 물갈이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오펜시브 라인이라는 이제 포지션의 특성상 뭐 이제 선수들 간의 호흡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대부분 젊은 선수들이고 또 새로 호흡을 맞추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당장 이번 시즌에 뭐 높은 퍼포먼스를 기대한다? 이거는 조금 무리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마이애미는 뭐 당장 이번 시즌에 성적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새로 모인 오펜시브 라인 크루들이 좀 좋은 호흡을 보여준다면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만 보여준다면 뭐 그걸로도 충분히 만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오라인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줬던 돌핀스가 되겠고요. 수비에 정말 많은 돈을 쏟아붓었습니다. 제가 쉽게 말해 진짜 플렉스했어요. 그러니까 영입한 선수들 명단이 바이런 존스, 카일 벤노이, 샤크 로슨, 임마누엘 오그바 등등인데 일단 이 4명의 선수가 그나마 이제 좀 많은 돈을 받는 선수들입니다. 근데 바이런 존스가 5년 8,200만 달러 계약을 맺었고요. 카일 벤노이가 4년 5,100만 달러, 샤크 로슨이 3년 3천만, 그리고 임마누엘 오그바가 2년 1,500만입니다. 이 선수들의 이제 몸값이 이 정도가 되느냐? 저는 사실 다 오버페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마이애미의 이런 결정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예. 돌핀스가 지금 이길 수 있는 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FA 선수들에게 그렇게 이제 매력적인 팀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선수들을 끌어당기려면 다른 구단이 제시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것도 맞긴 맞는데,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와서 돈값을 할 것인가? 그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카일 벤노이 선수만 하더라도 예전에 이제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에 있을 때는 2라운드 40번인가요? 그때 이제 꽤 높은 순번에 지명이 됐었던 선수인데 사실 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높은 순번에 뽑혔는데 못했던 선수들 데려와서 키우고 보낸다. 약간 이런 기조잖아요. 그런 기조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잘 못했다가 뉴잉글랜드 와서 꽃을 피우고 다른 데를 가는데 보통 그 선수들이 다른 데 가서 잘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의 역사들을 보면 뉴잉글랜드의 은혜를 받고 좀 네. 갱생을 했던 선수들이 이제 다른 팀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추운 겨울을 이제 맞는 경우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카일 벤노이도 좀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뭐 굉장히 통 큰 투자를 했었던 돌핀스가 되겠고 8월 29일 현재 시간 이제 8월 29일이니까 이제 우리 시간으로 8월 30일이 되겠는데요. 라인베커 이제 레컨 맥밀런 선수를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레이더스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백업을 생각하고 내려왔던 일랜드 로버츠나 이제 카무 그루지의 힐이 이제 그 자리를 대체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뭐 어찌됐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많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고 보강을 한 이 수비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클래스 자체는 좀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인베커에 지금 추가 영입된 선수들이 그렇게 이제 네임밸류가 높은 선수들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뭐 절대적인 뎁스 자체가 너무 얇았던 돌핀스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의 플러스는 좀 기대가 되고 이제 앞서 D라인에서 조금 못했던 얘기를 한 가지만 말씀을 예. 드리면 카일 벤노이, 그다음에 오그바, 로슨 이렇게 세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이 세 선수의 지난 시즌 세기 합계가 18.5개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즌에 돌핀스 팀 전체 세 기록이 23개니까 예. 뭐 그만큼 이제 D라인이 약했던 거죠. 돌핀스가. 그런데 어느 정도 이 세 선수의 영입이 어느 정도의 플러스가 될까?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이런 존스 선수를 데리고 오면서 코너백 뎁스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일단 이제 제이비언 하워드 선수가 여전히 있고요. 바이런 존스 합류했고 그리고 1라운드에 이 노아 익비노기니 선수가 합류를 하게 됐는데
지금 노아 이비노기니 선수가 캠프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캠프에서의 좋은 평가는 사실 반만 믿어야 되는 거긴 합니다. 그 분명히 MSG가 좀 많이 쳐져 예. 있고, 뭐 저도 이제 KBO 리그에 이제 스프링 캠프들을 몇 번 가봤는데 조금 몇 번 당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예. 뭐 너무 길게 얘기하진 않고 그 삼성의 맥과이어 선수였나요? 아, 그 그 맥과이어. 네, 네. 그 노이트 노런을 했었던 선수죠. 근데 노이트 노런만 네, 했죠. 그렇죠. 네. 그 선수의 그 스프링 캠프 그 등판을 한번 봤었는데 굉장히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해설위원뿐만 아니라 뭐 구단 관계자들도 뭐 굉장히 선수를 높게 평가하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좀 부진한 성적 끝에 이제 한 시즌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 노아 선수도 약간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캠프에서 못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거니까 예. 예, 뭐 돌핀스 팬들께서는 또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 플로레스 감독이 이제 맨 커버리지를 좋아한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세 명의 코너백들이 이제 상대 리시버들을 좀 숨막히게 좀 막아준다면 돌핀스의 수비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어찌됐든 공수 양면에서 전반적으로 많은 향상을 이뤄낸 이제 돌핀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네북 신세를 좀 탈피할 수 있는 뎁스를 갖추기 시작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번 시즌보다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이 더 기대가 되는 돌핀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주변 환경들을 좀 갖추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돌핀스가 진짜 승부수를 던지는 타이밍은 이제 투아가 부상을 완전 떨치고 이제 리그에 적응해서 이제 그 엘리트급의 어떤 포텐셜을 터트리는 이제 그 시기가 돌핀스가 뭐 AFC 이스트의 패권을 노리는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패권을 노릴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올 시즌에 가늠해보는 한 시즌이 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이 굉장히 많은 좀 기대를 하게 만드는 돌핀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인적인 기대는 과연 투아가 언제 선발로 나올까?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돼요. 그리고 아마 11주 차였나요? 아무튼 그 10주 차 이후에 그 신시내티와 마이애미의 또 맞대결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조보로 선수와 투아 선수가 이제 커리어 첫 맞대결을 할 수 있을지 그걸 지켜보는 것도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돌핀스에 대한 프리뷰를 마쳐보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뉴욕 제츠의 프리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